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진관 재판장한테 너 용서 못한다. 이런 문자를 받은 명태균 씨가 오늘 법정에서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오늘 창원지법에서 정말 강렬한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명태균 씨한테 실형을 때리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까지 시켰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판결 지상파 뉴스에서 명태균 실형 1년 6개월 법정 구속이 한 줄만 보고 넘어가시면 정말 큰 이야기를 놓치는 겁니다. 진짜 사건은 명태균 개인 판결이 아니에요. 이 판결이 향하는 다음 사람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던지겠습니다. 왜 이진관 판사가 지난번 김건희 재판부와 정반대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밀던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삼국지 그림이 왜 지금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오늘 세 계층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표면에서 이진관 판결이 김건희 무죄 논리를 어떻게 뒤집었는지, 그 뒤에서 오세훈이 왜 김건희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지, 그리고 서울시장 재선거 시나리오와 그 뒤에 숨은 카르텔 구조까지요. 먼저 하나만 흘려놓겠습니다. 오늘 강혜경 씨는 본인 재판이 진행되던 시간에 이진관 판결 소식을 들었어요. 왜 이게 결정적인지 뒤에서 정확히 풀립니다. 이건 사실 한 판사의 판결이 아닙니다. 12.3 이후에 첫 번째 도미노가 윤석열이었어요. 이미 징역 2년 나왔죠. 두 번째가 오늘 이 판결이에요. 명태균 실형의 법정 구속. 그리고 세 번째가 며칠 뒤에 예정돼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세 사건이 그냥 우연히 시간순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카르텔이 사법 판결이라는 도구로 순서대로 해체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진관 판결을 한 사람 감옥 갔다, 이 관점에서만 보면 진짜 크기가 안 보입니다. 지상판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잡혀요. 조선일보 헤드라인만 봐서도 안 보이고요. 오히려 오늘 조선일보가 이 판결을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이진관 판결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창원지법 이진관 부장판사가 명태균 씨한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판결 이유가 핵심이에요. 재판부는 이렇게 봤어요. 윤석열이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 대가로 대선 이후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한 문장이 왜 사법사에 남을 문장이냐면요. 정치자금법 위반을 사실상 정면으로 선언한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영선 씨한테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준 그 구조를 이번에는 재판부가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은 셈이에요. 그리고 명태균 본인한테 실형의 법정 구속이라는 가장 강한 형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대비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 정치자금법으로 1심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이래요. 정치자금법의 주체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인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논리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세요? 정치 브로커들한테 사실상 매뉴얼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정치인 본인 말고 부인한테 주면 돼요. 부인은 법적으로 정치인이 아니니까 무죄. 그 다음에 공천으로 수금하면 되고요. 양치기 소년이 몇 번을 외쳤는지 마을 사람들이 세고 있잖아요. 이 논리가 그대로 굳어졌으면 어떤 그림이 완성됐냐? 앞으로 정치 브로커들은 처음에 돈 안 받고 여론조사 뿌립니다. 비공개라고 해놓고 뿌려요. 그 다음에 그거 공천으로 수금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무죄가 나오는 논리 구조였습니다. 취재하는 기자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예요. 법원이 하나의 출구를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근데 이진관 재판부가 오늘 이 논리를 정면으로 밟아버렸어요. 윤석열과 명태균 사이에는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김건희 사건도 뒤집힐 가능성이 열려요. 한쪽은 공범이라고 하고 한쪽은 제3자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요. 대법원이 윤석열 명태균 항소심에서 유죄를 확정하면 김건희 사건은 자연스럽게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무죄 논리 자체가 통째로 재검토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판결의 결정적이었던 게 강혜경 씨 증언이에요.
강혜경 씨가 이전에 다른 재판부에 증인으로 나갔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전문 증인이니까 여기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발언 자체를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강혜경 씨를 직접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강혜경 씨는 실제로 명태균 옆에서 여론조사와 공천 관련 흐름을 다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이 채택 방식 하나가 판결을 갈랐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는데 어떤 판사한테 걸리느냐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정의가 판사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오세훈 재판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자충수를 뒀어요. 뭐냐면은 이진관 판사한테 계속 문자를 보냈거든요. 미안하다고 그래라. 판단이 안 서나 보네. 이런저로 계속 압박을 넣었어요. 강혜경 씨한테도 문자 폭탄 여러 사람한테 다 그랬습니다. 판사가 스팸 차단해놨다가 나중에 그 문자들 정리하다가 뭉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자기가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나온 거예요.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받겠어요? 한결문에 안 적혀도 판사 마음속에 안 남을 수가 없죠. 김영선 씨 재판에서는 강혜경 씨를 어떻게 몰았냐. 본인은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받은 사실 없다. 명태균은 그냥 좋은 것만 받았다. 강혜경이가 두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본인은 피해자다. 이런 프레임으로 끌고 왔어요. 근데 검찰조차 강혜경 씨에 대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게 확인 안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프레임과 사실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판결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결국 판사가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명태균 실형의 법정 구속, 윤석열은 이미 징역 2년, 김건희도 대법원 가면 뒤집힐 가능성이 열렸다. 12.3 세력 청산이 사법적으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명태균이 감옥 간다고 오세훈이 서울시장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재판이 며칠 안 남았어요. 원래 예정이 7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원래는 7월 10일에 윤석열 씨 건진법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7월 27일로 뒤로 밀렸습니다. 밀린 이유가 뭐냐면요. 그 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면 국민의힘 굵고 보조금까지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재판부가 그걸 부담스러워한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판결도 정치적으로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임기 중이거든요. 임기 중 시장이 정치자금법으로 유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 재판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상당한 양형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이 어떤 법이냐면요.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와도 지위가 박탈되는 법이에요. 즉 오세훈 시장이 유죄로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 시점에 서울시장직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자체에는 633 조항, 그러니까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 조항이 없어요. 근데 특검법에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재판이 특검법 트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1심 판결이 7월에 유죄로 나오면 대법원 확정까지 1년 내로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내년 초쯤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원래 이 사건에서 정치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미 당선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진관 판결 나오면서 그 안이한 분위기가 확 뒤집혔습니다. 형량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대납 금액이 400만 원인데 조금만 유죄로 인정돼도 100만 원 벌금은 훌쩍 넘어갑니다.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 지위 상실이니까 사실상 임기 완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있어요. 왜 김건희는 무죄가 나왔는데 오세훈은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거든요. 돈이 오갔느냐 안 오갔느냐. 김건희 사건에서는 돈이 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영업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빠져나갔습니다. 반면에 오세훈 사건에서는 돈이 명확히 오갔어요. 여론조사 비용 400만 원이 김한정 회장을 통해서 명태균 씨한테 대납이 됐어요. 이 부분은 명태균 본인도 지금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세훈 시장 측이 명태균 씨를 사기꾼 집단이라고 계속 몰아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발끈해서 오세훈 관련 여론조사와 대납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거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측 인사들도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어요. 정황과 증언이 다 맞물리는 상황입니다. 사기꾼 집단이라면서 왜 400만 원을 그 사기꾼한테 대납해 줬을까요? 상식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이 대납 구조가 왜 오세훈 본인이 몰랐다는 논리로 빠져나가기 어려운지. 형법상 공범 논리에서 보면은요, 공무원 실제 행동은 이 사람이 하고 돈 받는 부분은 다른 사람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몰랐다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공범 논리로 엮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오세훈 여론조사와 대납에 대해서 검찰 조사와 법원 증인에서 정확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강혜경 씨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두 축이 재판정에서 나란히 서면 몰랐다 방어선이 사실상 무너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는 어떠냐? 조선일보가 그렇게 밀던 삼국지 프레임이 있어요.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세 사람 묶어서 중도 확장 카드라고 팔던 그 그림. 이게 무슨 그림이었냐면요. 이재명 정부 이후에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시나리오를 이 세 사람 조합으로 만들어 보려던 조선일보의 희망사항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준석은 이미 국민의힘 나갔죠. 관우가 낙마한 셈이에요. 그리고 남은 유비와 장비도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별명이 트러블 메이커거든요. 안철수랑도 싸우고 이준석이랑도 싸우고 한동훈이 언제 오세훈을 칠지 관찰 국면이었는데 오늘 이진관 판결이 나오면서 이 관찰 국면이 결정 국면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오세훈이 유죄 나면 조선일보의 삼국지 카드는 완전히 접어야 하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경쟁자 한 명이 사법적으로 정리되는 그림이니까요. 내부에서 명태균은 이제 관심 바뀝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짜 문제는 한동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이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사법을 이용한다 이런 프레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이 기준을 윤 정부 시절에 적용했더라면 그때는 왜 이 판사들이 조용했을까요? 이진관 판사가 새로 임명된 판사가 아니에요. 그동안 이 사건이 재판정에 올라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지원 양반전에 나오는 그 양반 매매 문서 아시죠? 공천이라는 게 문서로 매매되던 그 구조가 지금 다른 이름으로 다시 재판정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김건희 씨 무죄를 맞는 게 뭐였습니까? 정치인 부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 논리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논리로 만든 무죄입니다. 근데 오세훈 사건에서는 이 논리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오세훈 본인이 정치인이거든요. 서울시장이잖아요. 부인 통한 우회로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돈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오세훈이 김건희 논리를 빌려올 수가 없어요. 오세훈 논리는 뭐가 있냐면 나는 몰랐다. 김한정 회장이 자발적으로 대납한 거다. 이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판부가 반드시 물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대납했을까? 그냥 준 게 아니라 관계 있는 사람이 준 거잖아요. 관계 있는 사람이 왜 400만 원을 대납했을까? 여기가 핵심입니다. 논리에는 구멍이 있어도 돈은 정확히 흐른 방향으로 남습니다. 이걸 지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회계 기록에도 남고 증언에도 남고 명태균 씨 본인 진술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사건의 이 흐름이 대법원까지 가면 김건희 사건도 자동으로 재소환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이 윤석열과 명태균 사건에서 공범관계를 유죄로 확정하면 김건희 무죄 판결과 논리적으로 정면 충돌하거든요. 두 판결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김건희 사건은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무죄가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의 봄 대자뷰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건 그 대자뷰의 정확히 반대 방향이에요. 12.3에 이르는 길을 만들었던 카르텔이 지금 판결로 하나씩 해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도미노 조각이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이 조각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 조각은 김건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진관 판결 하나가
앞으로 여러 재판정을 순차적으로 흔들 수 있는 진원지가 된 셈이에요. 자, 이 카르텔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광화문 사례로 한번 보시죠. 오세훈 시장이 밀어붙인 감사의 정원 사업 아세요? 처음에는 초대형 계양대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여론 문매를 맞으니까 이 3개월 만에 급하게 감사의 정원으로 바꿨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짜리냐? 조형물만 206억. 지하 미디어홀, 감사의 공간까지 다 합치면 730억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내부투자심사위원회가 반대 발언까지 회의록에 남겼습니다. 위원장이 당초 사업과 완전히 달라졌으니 새 사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묵살됐습니다. 여기가 진짜 이 없는 대목인데요. 이 사업 직전에 광화문 광장 개선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그것도 665억짜리였습니다. 그게 완공도 되기 전에 이 730억 사업을 또 얹은 겁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7년간 일 400억이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야외 갤러리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 사업이 어떻게 낙찰됐냐? 긴급 입찰이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 입찰은 재해복구 같은 상황에만 하는 겁니다. 광화문 조형물이 재해복구인가요? 그런데 이 절차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낙찰받은 업체가 일신석재였습니다. B업체보다 10억 더 부른 업체예요. B업체가 29억 9천, 일신석재가 39억 6천이었어요. 여기서 지상파 뉴스가 한 줄이라도 다뤘습니까? 일신석재가 통일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라는 부분 안 다뤘어요. 왜 안 다뤘을까요? 그리고 이 감사의 정원이라는 게 뭐냐면 6.2 참전국 22개국에 감사한다는 명분이에요. 23개 돌기둥 하나당 6.2 오hm 높이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각국 사절단이 뭐라고 했냐면 첫째, 돌기둥이 너무 크다. 둘째, 사업이 촉박하다. 셋째, 자기 나라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린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거절했어요. 그래서 22개국 중에 실제 참여한 게 7개국, 3개국이 검토 중. 감사의 정원이 감사할 나라들이 참여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이 정원은 누구한테 감사하는 정원인지 이 질문이 남아요. 이 패턴이 처음이 아니에요. 한강버스 사업 기억하시죠? 배 제작 업체 3곳 중에 한 곳이 신생업체였는데요. 척당 37억이었어요. 기존 업체들은 26억이었습니다. 신생업체가 11억 더 비쌌어요. 근데도 그 업체가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납기 빨리 한다였어요. 결과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42억에서 500억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 매번 이래요. 자, 그럼 이 카르텔을 폭로한 사람은 지금 어디 있냐? 강혜경 씨 얘기입니다. 강혜경 씨가 원래 시사경남 편집국장이었어요. 기자 출신이에요. 지금 뭐 하시냐? 김해진영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계세요. 최저시급 받으면서요. 검찰조차 강혜경 씨에 대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게 확인 안 된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정치자금법 6개월에 사기 1년, 총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카르텔을 잘 굴린 사람들이 서울시장하고 있고 그걸 폭로한 사람이 슈퍼에서 야간 알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개판이에요, 솔직히. 자,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진관 재판장한테 너 용서 못한다 문자를 받은 명태균이 오늘 법정에서 어떤 표정이었을까? 근데 지금 이 지점에서 보이는 건 표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 판사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이런 그림으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짚어본 걸 다 이어보면 12.3에 이르는 카르텔 전체가 사법 판결이라는 도구로 하나씩 해체되고 있는 과정의 첫 조각이 오늘 판결이었어요. 명태균은 그 카르텔의 브로커였고 오세훈은 그 카르텔의 지방 권력 축이었고 광화문 감사의 정원 730억은 그 카르텔의 자금 회로였습니다. 이 세 조각이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그림이었던 겁니다. 보는 정확히 흐른 방향으로 남는다. 이 원칙이 이제 서울시장 재판정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가 오늘 어떤 장면을 겪었냐면요. 재판 끝나고 김해 진영 슈퍼에서 손님 한 분이 오시더니 댓글 계속 달았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시민사회는 이미 판결이 나오기 훨씬 전에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법부는 그냥 마지막에 도착한 겁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며칠 안에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남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확정 판결로 물러나게 되면요, 그 재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되겠느냐. 관우도 낙마했고 유비장비 사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요, 서울시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지방 권력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지켜온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카르텔 판결로 빠져나가는 순간 지방 권력 지형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져요. 그리고 그 재선거는 단순히 서울시장 자리 하나가 아닙니다. 2027년 대선의 전초전이에요.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대선 프레임이 어디로 갈지 정해집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이 시나리오를 놓고 누구를 공천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국면인 거고요. 7년간 일, 400억이 광화문 한 곳에 흘러간 이유가 뭐였는지, 서울 시민이 어느 시점에 청구서를 확인하게 될지, 그리고 그 청구서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며칠 뒤 오세훈 판결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이런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겠습니다.